레딧 괴담 2편. 첫 번째 이야기. 기숙사에 나타났던 유령. 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개최한 행사에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 하나를 만났다. 그 당시에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진학하지 않아서 친구 만들기에 더 관심이 많을 때였다. 나름 사교성이 좋았던 편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다니는 무리가 생겼다. 내 룸메이트는 착했지만 약간 외골수 성향이 있는 애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다. 아무튼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모두가 밤늦게까지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행사가 끝났지만 학생 중 몇 명의 기타를 가져와 분위기를 띄워주었다. 물론 시간이 늦어지자 캠퍼스 경비가 우리를 다 내쫓았지만 말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났던 여학생의 이름은 메리였다. 메리를 바래다주러 여자 기숙사로 향했고 잘 자라고 포옹한 뒤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는 캠퍼스 안에서도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이 있었기에 내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멀었었다. 당시 캠퍼스 지리를 잘 몰랐지만 그런 나에게조차 캠퍼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심히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서 자는 룸메이트의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침대 끄트머리에 걸쳐 희한하게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당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룸메이트 침대 맞은편에 있는 내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거의 곧장 잠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자는 동안 이따금 룸메이트가 잠결에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룸메이트의 침대 부근에서 기침이나 저음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곧 기숙사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여럿 들렸다. 룸메이트가 다시 돌아온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룸메이트는 이미 침대를 정리하고 방을 나간 상태였다. 주말에 본가에 다녀온다고 말했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다음 날인 토요일, 학교에서 자잘한 행사가 몇 개 있었다. 나는 메리와 점심부터 저녁까지 만나기로 했던 터였다. 우리는 근처 산책로를 돌았고 그날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토요일이었다. 우린 메리가 집에서 가져온 DVD를 보기 위해 내 기숙사로 향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을까. 메리는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밤 10시가 겨우 지난 시간이었지만 메리처럼 일찍 잠드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 홀로 영화를 다 본 다음 잠든 메리를 침대에 똑바로 눕혔다. 나는 담요를 챙겨서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내가 그 방에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잠들 수 있었는지 놀랍기까지 했다. 방은 정말 조용했으니까. 하지만 바로 잠든다고 해서 내가 숙면을 했다는 건 아니다. 새벽녘쯤 룸메이트 침대 부근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기침 소리.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날지 이미 알았다. 그 순간 메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잽싸게 일어나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불을 켜고 메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메리의 말에 따르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룸메이트 침대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단다. 메리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침대 옆 바닥에서 자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혹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묻자 메리 역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되려 흥얼거린 것이 내가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그녀 역시 그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눈치였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주저하던 찰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잠옷을 입은 기숙사 조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누군가 내 방에서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메리가 끼어들어 지금껏 있었던 일을 조교에게 모두 털어놨다. 난 부디 캠퍼스에서 보내는 첫 주에 바보로 전락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메리의 설명을 들은 조교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내 방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338호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을 거란다. 일단 우리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방에서 둘이 뭘 하든 소리는 조심해달라고 말하며 윙크를 해보였다. 덕분에 상황이 뻘쭘해졌지만 아무튼 조교는 그렇게 자리를 떴고 우리는 다시 방문을 닫았다. 메리가 노트북으로 방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내기까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80년대에 있었던 일로 학생 하나가 한밤중에 창밖으로 떨어져 목이 부러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학생은 몽유병을 앓고 있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새벽에 사망했다고 했다. 이후 나 이전에도 학생들이 방에서 신음을 듣는 등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고 했다. 심지어 방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아무래도 메리는 이런 발견에 신이 난 것 같았다. 그렇겠지. 자기 방이 아니니까. 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현실에마저 의문이 갔다. 덕분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일요일 밤,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건 룸메이트가 돌아온 후였다. 그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기는 학교 행사가 시작하던 날 일찍 본가로 갔다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캠퍼스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요일 밤 침대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있던 실루엣은 룸메이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흥얼거리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존재가 목류병 때문에 방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까지 들었던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나도 주말은 본가에서 보낸다. 두 번째 이야기.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명색이 데이트하러 가는 건데 멀끔하게 가야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웃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꼴이 엉망이 되었지만 데이트하러 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랴.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가 되리라는 촉이 왔다. 예전에는 그 여자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난 몇 주 사이에 이상한 게 점점 더 매력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의 웃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눈동자가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나 자신을 확인한 후 코트를 걸치고 문으로 향했다. 문에 붙은 주황색 경고문은 무시하기로 했다. 지금 데이트하러 가는 길인데 그깟 경고문이 대수랴. 손목 시계를 보니 6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다. 내 앞에 선 택시에 몸을 싣고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공원. 내가 고른 공원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이른 오후에는 애들이나 조깅하러 나온 사람 몇이 전부인 그런 곳.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가 전세 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택시가 멈추자 차에서 내렸지만 갑자기 망설여졌다. 괜히 성가신 변수가 마음에 걸렸다. 자신을 달래보았다. 이제 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번 데이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썼는데. 나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긴장되고 땀이 나는 데다가 손까지 덜덜 떨렸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총을 꺼냈다. 내 머리에 대고 그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해 보았다. 죽음이다. 나는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